53세 윤모 씨가 있습니다. 25년째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한 달 생활비가 매달 마이너스 190입니다. 190만 원이 부족하죠, 매달. 그런데 지금 남은 통장에 3,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여기서 빼서 쓰고 있는데 딱 20개월 뒤면 제로가 됩니다. 이 남성분이요, 위로는 치매 초기 어머니가 계신데 지금 요양비가 나가고 있고요, 아래로는 대학 다니는 아들, 딸 두 자녀 등록금, 본인 월급은요 38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 새벽에 자꾸 깬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시겠죠. 아내와는 이제 돈 얘기만 하면 예민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분이 줄여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줄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사례자는요, 작년에 상담했던 분인데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 씨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안양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32평. 그 당시 시세가 약 6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대출이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약 38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2년 전부터 마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데 약 12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 들어오죠. 50대 평균에서 부족한 수입은 아닙니다. 자,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윤 씨, 이분 가정의 한 달 지출 얼마나 될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약 72만 원 나갑니다, 매달. 또 어머니 요양병은 본인 부담비에 간병비까지 합쳐서 약 160만 원. 그리고 두 자녀 등록금 월로 환산하면 약 138만 원. 두 자녀 또 용돈, 교통비 60만 원. 그리고 가족 식비, 공과금, 기타 나가는 게 많이 있겠죠? 180만 원. 보험료 4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매달 나가는 지출이 69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매달 수입이 500인데 지출이 690만 원이니까 매달 19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자, 이분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이 3,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190만 원씩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빼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20개월 뒤, 1년 8개월 뒤에는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윤 씨가 이 통장 잔고가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쓰겠죠. 저도 많이 썼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그 돈 다 쓰면 카드로, 또 그것도 다 쓰면 신용대출, 또 주택담보대출도 받겠죠. 자, 이렇게 5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분이 58세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누적 부채가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만 75만 원 정도 나가죠. 75만 원. 내가 회사 다닐 땐 큰 돈이 아니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웬만한 어르신 부부 한 달 식비입니다. 그게 매달 이자로 빠져나가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58세가 되면 회사에서 퇴직할 시기입니다. 두 자녀가 졸업한다 해도 그동안 불어난 빚이 노후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5년 뒤 노후 자산 오히려 4,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정년을 하기 전에요. 자, 그러면 윤 씨 같은 50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즉,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 부양을 동시에 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얼마나 될까요?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로는요, 중장년 10명 중 4명이요 노부모 그리고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돌봄과 미래조사에서는요 50대 초반 4명 중 1명이 같은 처지라고 합니다. 좁게 잡아도 우리 50대 10가구 중 2~3가구, 넓게 잡으면 4가구 이상이 윤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똑같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에 발목이 잡혀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윤 씨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음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3가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어머니가 치매 초기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를 더 좋은 시설로 못 모셔드리는 거, 이게 불효가 아닌가, 이런 마음. 두 번째, 지금 자녀가 2명인데 학비를 대출로 들리면 내가 나쁜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노후 챙기겠다고 가족한테 짐 주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세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못하죠. 매달 190만 원씩 적자가 나면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죠.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제 걱정도 있지만 어머니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자주 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힘들어진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3달에 한 번 정도 자동차를 반나절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회를 먹으러 갔었죠. 수년 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자주 깨죠. 그러면 휴대폰 하면 통장 잔고를 자꾸 띄워보게 됩니다. 30분 전에 봤는데 또 봅니다. 혹시 뭐 들어온 돈이 없나. 본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돈이 없다는 거, 또 내게 쓸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위도 아래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너무 가로에서 쓰러지면 여러분의 부모님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0대 가장한테 진짜 효도는요, 어머니를 더 좋은 데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5년 뒤에도 내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또 진짜 부모 노릇은요, 등록금을 다 대주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윤 씨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달 190만 원이 새는 통장보다 먼저 마음을 두르고 있는 그 죄책감, 이 세 가지를 풀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해결책이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잠시 후에 해결책 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지금 힘든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생활비가 부족해서 불안하다. 또 은퇴는 다가오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다. 지출은 늘어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저하고 김동건 대표님이 함께 무료 라이브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1억 정도로 시작해서요, 매달 한 200-300 정도 생활비를 만드는 실전 투자 사례 10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세미나 내용은요, 어디서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고, 돈이 부족한 분은 대출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받고, 또 다주택자 분들은 투자 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상황별로 첫 물건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요. 무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드립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윤 씨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그냥 버틴다입니다. 자녀 학비도 계속 내주고 어머니 요양비도 그대로, 돈이 없으니까 예금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신용대출, 또 집담보대출. 그러면 5년 뒤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면요, 부채가 1억 8천으로 늘어납니다. 노후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매달 이자만 75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50대 후반이면 퇴직해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빚을 안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한 길인데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해결책이죠. 죄책감을 내려놓고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자, 두 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자녀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 등록금 너무 부담되죠? 이것을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전환합니다. 취업 후에 본인이 갚는 거죠. 이거 하나만 선택해도 매달 7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시설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위 25% 아니면요, 20에서 8%까지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식비,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낮은 시설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시면요, 매달 40-50만 원 정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자녀 학자금
대출 또 어머니 요양시설 그 두 가지만 해도 매달 12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겠죠. 아까 사례자 마이너스 190만 원 적자였어요, 매달. 자, 이렇게 되면 통장이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집니다. 거기에 6개월 뒤 또 1년만 지나면 두 자녀가 다 졸업합니다. 등록금 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 5년 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순자산이요, 지금보다 1억 1,2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채는 주고 예금은 더 늘죠. 60세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진짜 은퇴 준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A안을 선택했을 때 또 B안을 선택했을 때 차이가 5년 동안요 무려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입니다. 집을 판다, 즉 다운사이죠, 줄이는 거. 자, 이분의 집이 지금 6억 2천인데 대출이 1억 2천 있잖아요. 매달 이자가 나가죠, 원리금. 자, 이것을 갚으면 현금 5억을 손에 쥡니다. 자, 인근 전세 2억 5천짜리로 옮기면 당장 여유자금 2억 5천이 생깁니다. 자, 그럼 대출이자 없습니다.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요, 25년 살던 그 집을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택은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 팔았다가 오르면 정말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C안은, 방금 말씀드린 이 C안은요, 일단 마지막 카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B안, 두 번째 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가장 덜 아프면서 가장 빠르게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B안으로 1, 2년 정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C안을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안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자녀에게 학자금 대출해서 네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갚아라. 자, 이게 나쁜 부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요양시설을 옮기는 게 불효 아닌가? 이 두 마음이 안 풀리면요, B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통장 먼저 줄여야 할 게 여러분이 가진 그 죄책감이라고요. 어머니 요양시설을 옮기는 거 불효 아닙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거, 또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돌봄,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대출, 네, 나쁜 아빠 아닙니다. 아들한테 자립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빠가 안 쓰러지게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윤 씨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윤 씨처럼 매달 적자가 나는 분, 윤 씨는 지금 190만 원 적자예요. 그냥 두면 5년 뒤 빚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가장 빠르게 살리는 길은 학자금 대출 전환, 그리고 요양시설 다운사이징. 이렇게 하면 매달 12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장벽이죠. 죄책감. 죄책감만 낮추면요, 윤 씨 같은 분들 해결책이 보입니다. 자, 이 문제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밤 아내한테 숫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통장이 언제 바닥이 나는지 식탁 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요 터집니다. 같이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안내방송 들어보셨죠? 자, 긴급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자, 이때 옆에 어린 아이가 있어도 본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린이 아이라 아이를 먼저 챙겨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부모인 어린이 내가 숨을 먼저 쉴 수 있어야 내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0대 가장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내 부모님도 내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효도이고요, 진짜 부모 노릇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고요. 비슷한 상황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통장보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요, 마음에 누리고 있는 죄책감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